계속해서 성공적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. 우측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자사 환경에 맞는 패키지 선정. 이게 이제 앞서 뭐 이제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, 워낙 많은 그 제품과 패키지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우리 회사에는 어떠한 제품에 그 안에 뭐 다양한 어떤 이제 패키지들이 있는데, 우리는 뭐 인사와 생산과 영업과 이렇게 세 개만 하겠다, 이런 식으로 그 필요한 부분만 선정을 하는 해서 딱 그 구성을 하는 게 그 성공적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겠고요. 그 태스크포스 팀을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엘리트 사원으로 구성을 해서 진짜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, 또한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, 아까도 말씀드렸죠. 경영진의 의지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. 또한 이제 경험 있고 유능한 컨설턴트 활용, 컨설턴트의 그 경험이 무시할 수가 없죠. 그다음에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. 이 실제로 이게 프로세스 중심으로 지금 ERP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실제 현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가 그 프로세스를 제일 잘 알죠.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현업 중심으로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. 구축 방법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. ERP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돼 있는 그 패키지를 도입을 하는 거지만, 실제로는 IT 쪽으로 구축된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구축하는 그 방법론에 따라 이럴 때는 어떠한 그 단계를 밟아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어떤 분석, 설계, 구현, 뭐 테스트, 뭐 이런 식의 어떤 단계를 밟아서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. 그리고 그 단계마다 해야 되는 또 업무들이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다 수행하면서, 또 그때 나와야 되는 어떤 문서들이나 어떤 자료들,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구축을 해야 이게 도입 시 발생을 했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쉽고요. 그 다음에 향후 유지보수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 발생했을 때 참고로 하여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해야 된다. 여기서 말하는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고객이 요구하는 거대로 그 내용을 수정을 해서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일단은 그 ERP 시스템 같은 경우는 패키지는 일단 고유로 어떤 한 표준화된 어떤 프로세스로 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우리 회사에 도입을 하려다 보니 이거는 진짜 꼭 우리 회사는 이 프로세스 아니면 안 되라고 어떤 컨설턴트에 대한 의견도 있고 그 회사의 의견도 있다라고 하면 그 업무에 맞게끔 그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겠죠. 그런 거를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근데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하라고 하는 거는 이 ERP라고 하는 거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성공 사례들을 모아서 구축을 해놓은 어떤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좋은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놓은 건데, 이쪽 업무에 맞게 그 부분을 커스터마이징 한다라고 하면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 부분을 따라라, 프로세스를 바꿔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해서 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넣어놓은 것입니다. 그 다음에는 전사적인 참여 유도. 전 회사의 모든 인원 또 모든 자원들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변화 관리 기법 도입. 이거는 뭐 이제 ERP를 도입을 하게 되면
변화하게 되죠. 업무도 그렇고 어떤 그 내부 조직 문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떤 그 변화를 그냥 변화된다라고 해서 두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뭐 시스템 개발할 때 구축 방법론에 따라 이제 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변화 관리도 어떤 변화 관리 기법을 도입을 해서 그런 변화가 우리 회사에 잘 녹아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법들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.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라. 이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이런 거를 도입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그 눈으로 느끼는, 아니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이는 어떤 이러한 성과가 있어야 우리가 이게 진짜 바뀌는구나, 이게 이렇게 효과가 이렇게 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실효성을 이제 느끼면 점점 이게 저 다른 부분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그 영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일단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옆으로 넓혀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. 예, 마찬가지로 이제 또 지속적인 교육 및 워크샵. 예, 계속해서 이제 이 사용에 대한 법에 대한 거 교육, 또 어떻게 써야 될지, 뭐 뭘 해야 될지, 이거는 이제 뭐 또 사원별로 교육, 부서별 교육 뭐 하지만 어떤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또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갖다 어떤 목표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자료의 정확성을 위한 관리 철저. 예. 결국은 이게 한 군데서 이게 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군데서 어떠한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. 신뢰성이 떨어지고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성공적으로 도입을 할 수가 없죠. 안에 자료가 틀린데 지금 재고가 3개가 남았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10개가 남아있고, 예, 이런 거는 지금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런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것도 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. 이런 거는 결국은 지속적인 교육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, 결국은 입력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셨듯이 이런 내용들을 잘 지켜야지만 성공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음은 ERP 시스템 획득과 IT 아웃소싱 중에 ERP 시스템 획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ERP 시스템 획득은 그 ERP 시스템을 직접 만들거나 구매하여 확보하는 행위를 ERP 시스템 획득이라고 합니다. 직접 만드는 경우는 그 기존에 있는 그 패키지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그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해서 직접 개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. 구매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그 상용 어떤 그 솔루션을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. 여기까지 해서 1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